이태원발 코로나19 파문으로 자가격리되거나 능동 감시 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전파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갑질 논란과 관련해 권오봉 여수시장이 시민과 당사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당사자분들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가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하기로 방침을 바꿨다며 초동조치 미흡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광양시가 7개월 만에 다시 시 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의 부정적인 분위기는 여전해 원안대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바다의 채소, 다시마 채취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보면 나도 기가 막히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헛돈 하려고 다들 내려와서 일하고 있는데 좀 힘들게 되고. 코로나19 사태 속 소비 부진이 요즘 산지의 걱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 등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광주 전남 지역 방문자가 매일 조금씩 늘어나더니 이제는 300명에 육박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 확진자는 아직 없지만 재확산 우려가 커지자 지역 당국도 유흥시설들에 대한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기간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 사이에 이태원 클럽과 논현동 수면방을 다녀온 광주 시민은 2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이태원 클럽을 직접 방문한 6명을 포함해서 157명이 감염 우려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지역 방문자들은 자가격리 조치되거나 능동 감시 대상이 됐고 진단 검사 결과 현재까지 양성 판정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전파자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광주시는 클럽과 유흥주점, 감성주점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집합금지 기간은 바이러스 잠복 기간인 2주 동안으로 오는 26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 클럽 이용자들이 강주로 몰릴 수 있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고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조금이나마 되찾은 일상이 다시 멈추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어민 교사들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육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경우 원어민 강사와 학원 강사 등 7명이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고 전남교육청은 이태원과 홍대, 논현동 등지를 방문한 원어민과 교직원이 49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녀에 대한 보건위생교육을 철저히 하고 자녀들의 PC방, 노래방 등 밀집 시설 및 감염 이온 지역 방문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자가격리되거나 능동 감시 대상이 된 경우 대인 접촉과 외출, 금지 지침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수시청 직원들의 갑질 논란 보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논란이 제기된 지 2달여 만인 오늘 여수시가 수직적인 공직 문화를 바꾸겠다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여수시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수직적인 공직문화 개선과 갑질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순신 도서관의 공무원 갑질 논란이 제기된 지 2달여 만입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공직사회 갑질과 비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 고충상담센터 상시 운영과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상향평가 등 구체적인 공직문화 쇄신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갑질 사건에 대한 시장의 책임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경위에 어찌됐든 간에 조직을 관리한 책임자로서 시민 여러분들께 또 당사자는 물론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드립니다. 논란 초기 갑질 가해자를 서면 경고 조치하는 데 그치면서 부실 징계란 지적도 피할 수 없었던 여수시. 얼마 전 이를 인정하듯 기존의 판단을 뒤집고 전남도에 해당 직원의 중징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권 시장은 피해 사례가 추가 확인돼 입장을 바꿨다면서도 여론에 밀려 번복했다는 배경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취업이 약하다 이런 말들이 많고 언론에서 자꾸 그걸 가지고 보도라고 하니까
좀 변경이 될 수도 있었겠죠. 공직석상에서 시장이 갑질 논란의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구체적인 공직문화 쇄신 방안도 제시된 상황. 하지만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개방형 감사 담당관 제도 하에서도 전혀 제어되지 못했던 조직 내 갑질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보직 순환제 등을 도입한다고 개선될 수 있을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가 자체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지급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시민단체가 기본소득이 가능한 근거로 제시했던 잉여 예산은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됐으며 올해는 여수 산단의 불황까지 겹쳤기 때문에 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수 시민협 등은 전남 1위에 이르는 여수시의 재정 자립도를 강조하며 1인당 40만 원의 자체 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했고 같은 내용의 여수시 시민청원도 성립된 상태여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광양시가 지난해 부결됐던 조직 개편안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강조했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서 코로나19로 밀접한 공조체계를 유지해온 행의정 사이에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선 7기 광양시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내세우며 조직 개편에 나선 때는 지난해 10월. 그러나 간부급 공무원이 늘고 여전히 인원이 부족한 부서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의회가 난색을 표하면서 부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양시가 새로운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해 논란이 재현될지 주목됩니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조직 개편안이 지난해 부결된 안보다 확대가 돼 있어 벌써부터 의회 내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등 광양시와 공조를 이어왔지만 지난 개편안과 비교해 부서가 더 늘어난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때하고 여건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은 68명으로 1국 이과가 더 늘어나는 걸로 인원이 적은 부서에 대한 인원을 보강을 해주고 거기에서도 여유가 있을 때 과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자체 행정기구 규정에 따라 설치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원활한 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직 개편이라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필요성이. 상반기에 또 조직 개편을 하고 하반기에 바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는 차원에 하는데 자원 순환과 같이 넣어서. 게다가 올해 초 팀장급 이상 20여 명을 포함해 대규모 승진 인사가 이루어진 것을 감안할 때 조직 개편 뒤에 추가 승진도 예상되는 상황. 이에 따라 부서 신설에 따른 간부 증가와 규정과 다른 부서 배치를 언급해온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의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속에 제출된 조직 개편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인 성암산업의 노사 갈등에 지역 경제계가 쓴소리를 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상공회에서는 오늘 회사가 문을 닫게 된 상황에도 쟁의를 멈추지 않는 것은 광양 경제 전체 이미지에 생채기를 내는 것이라며 노동조합은 단체 행동을 중단하고 회사는 고용 승계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성암산업 인수회사가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용해 기존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다며 사측 역시 노조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고용 승계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나무의 치명적인 병충해인 제선충병이 전남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곡성군 옥과면 합강리 인근 산림에서 소나무 제선충병 감염목 한 그루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확산 차단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의 소나무 제선충병 발생 지역은 여수, 해남 등 12개 시군으로 늘었고 지금까지 제선충병 감염목 11,241그루를 제거했습니다. 국물 맛이 일품인 다시마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바다의 채소로 불립니다. 요즘 남녘바다에서는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다시마 채취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바다로 나선 어민들이 2m가 넘는 다시마를 쉴 새 없이 캐내 배에 싣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겨울 입었던 초기 고수온 피해를 극복하나 했는데 코로나19로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 수확 초기부터 비지땀입니다. 네, 우울했고 있는 이거 보면 나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헛잘 하려고 다들 내려와서 일하고 있는데 또 힘들게 되고. 하루 한 척당 채취하는 양은 8톤 남짓. 육지로 옮겨 반나절 이상 말리면 1톤 정도의 건조 다시마가 됩니다. 다음 달 중순 수확이 끝날 때까지 더 큰 걱정은 소비 부진. 전국 예상 생산량 20%가 넘는 2,000톤 이상이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마른 다시마 1kg 평균 가격이 평년보다 1,000원 이상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좋은 수산물을 여러분들이 많이 소비를 해서 어가에 이렇게 많이 보탬이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주산지. 남녘의 어민들은 더 많은 소비자들이 청정해역의 건강식품을 찾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지난해 5월 단체 등이 요청한 5.18 관련 미국의 기밀 문서 일부가 기밀이 해제돼 한국 정부에 제공됐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미 국무부가 작성한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밀 문서 140쪽 분량 43건을 기밀이 해제된 상태로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에 받은 문서 대부분은 과거 일부 내용이 가려진 채 공개된 문서이며 일부 새로운 문서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들과의 상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가 서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특별전에서는 5.18 당시 학생과 주부 등이 작성한 일기와 기자들의 취재 수첩, 피해 신고 접수 상황 등의 기록물이 전시됐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보관 중인 사진집과 국방부와 광주 동구청이 생산한 상황일지도 볼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오는 10월 말까지 열립니다. 전라남도가 주식회사 한양과 오늘 여수시 묘도 일원에 1조 3천억 원 규모의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 건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양은 오늘 투자 협약을 시작으로 오는 2024년까지 여수 묘도동 87만 제곱미터 면적의 20만 킬로리터급 LNG 저장 탱크 4기와 12만 7천 톤 규모의 저반 시설 등을 건설하게 됩니다.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이 조성 운영되면 광양만권 대기질 개선 등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수소연료전지 등 연관 산업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시도교육감의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장서궁 교육감이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최근 실시한 민선 3기 시도교육감의 직무수행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장서궁 교육감이 지난해 5월 이후 12개월 연속 1위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장 교육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6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